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오늘 밖에 많이 들어오셔서 박수 쳐주시고 난리가 났네요. 그 지난주 시즌2 첫 회가 드디어 발사가 됐습니다. 발사가 됐는데 역시 우리는 다운로드보다 댓글란이 매번 폭발이에요.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할 정도로 엄청난 댓글이 달렸는데 고은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새누리는 이런 팟캐스트와 활발한 게시판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이니까 이런 소통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댓글의 대부분은 당명 개정에 찬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당명에 관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편에도 우리 걸 쓰더라고요. 보셨어요? 뭘 썼어요? 우리 진짜 나타났다 이 영상을 따가지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하면서 종편에서 돌려서 쓰더라고. 네. 우리한테 허락 받고 썼겠지? 제작진한테? 제가 인터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편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 종편이 아니고 우리 진짜 나타나서 이런 얘기 나왔다면서 자기들이 갖다가 쓰더라고. 그래서 새정치연합에서 당명 개정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실 진성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님이 뭐 이야기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여론조사 돌아가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방송 출연하시고 그 다음날 가서 얘기를 한 겁니까, 당연히? 오늘 바빠가지고 이제 끊긴 했는데 뭐 7, 6 몇 번을 해가지고 뭐 새정치연합 뭐 당명 개정에 대해서 그 전략기획위원장 네, 전략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국 대의원? 예, 전국 당원은 대의원. 아니고 네,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가고 있을 텐데 저는 받았습니다. 네. 저는 국방위원회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걸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어서 응답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설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대의원님께서는 당명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면 1번, 뭐 반대하면 2번 뭐 이렇게 누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 언제 나와요? 초간단하게 했네요. 예. 내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 그래도 내일 나오면 지도부에 보고하게 될 거고요. 보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꾸는 걸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다음 이제 수순은 뭐예요? 본격적인 당명 개정 수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최고위원회가 이런 대의원들의 여론을 받들어서 네, 그거죠. 당명 개정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실무적인 작업은 홍보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모를 쫙 진행해 가지고 적당한 것들을 선정하게 되면 최고위원회 또 당무위원회 또 중앙위원회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열어서 결정하는. 그러면 진성준 의원이 예측했을 때 찬성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예측. 또 역술이 나왔습니다. 네.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63%. 63%. 저는 72%. 72%?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70%나 뭐 60한 후반대나 이렇게 찬성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아슬아슬하게 찬성이 많이 높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까? 네. 제가 지금 없습니다. 예측한 시스템은 최저치. 이를 제가 그렇게 금방 또 수적으로 오시면 어떡해. 얘기로 아니 최저치라니까. 이 시대 참 역술인이 최고치는요. 근사치로다가. 83%까지 저는 나올 수 있어요. 80도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사치로다가 말씀을 하시고 근사치 세상에 83%와 63%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표본 오차가 한 20대는. 근데 기대가 큽니다. 네. 어떤 반응들이 플러스 나올지. 마이너스 10% 차이. 오차범위. 오차범위. 그 최고위원이나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글쎄 최고위원회는 당명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것이 자칫 당내에 또 다른 분란의 요소로 작동하지 않을까 좀 염려하는 목소리가 한편에 있죠. 우리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정청래 최고위원님. 염려하는 목소리를 전 들은 바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당명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고집하지 않겠다. 그렇게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비토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그분이 비토한다고 당명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그거는 잘못된 있나요? 거지만 어쨌든 현실 정치로서는 또 그렇게 되면 쉽게 바꾸기가 힘들어지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또 그 어떤 분께서 아니 SNS 당원 가입하는 거 언제부터 된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됐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예. 항의 아닌 항의. 그것이 저희들 서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본인 인증 과정도 거쳐야 되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일이 필요한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12월 7일 내달 7일까지 시스템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주인 12월 14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입장이 12월 7일이요? 네. 제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군요. 그날이 보니까. 뭐 온라인 입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녹색 그냥 어머니 회 그냥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12월 14일부터는 입당이 가능할 것이다. 아, 올해 안에 그럼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전망합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네. 그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진성진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디지털 소통 본부장께서 책임져야 될 일이죠. 아, 홍종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저만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군요. 자, 세 분 각자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진짜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뭐야? 참 진짜 얘는 뭐야? 진짜가 나타났다의 또 진짜. 참 진짜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나타났다 브랜드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분은 진성준 의원이에요. 네. 그 지구당 사무실에 딱 한이 걸어놨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짜 나타났다 딱 하고. 그래요? 건물 벽에다가.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은 진짜가 나타났다를 홍보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지. 아, 그게 우리는 아니고요. 그거 뭐 활용 안 해요. 그게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가 나타났다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 본인을 홍보하는 그를 거죠. 그 더블 미닝이라고 그래. 이중적으로 자기 이름을 빗대서 그렇지, 그렇지. 내가 진짜다. 이 동네에 진짜가 나타났다. 그쵸?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미 진짜인 걸 다 알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저는. 껴들지 좀 마세요. 이거는 진씨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치? 의원님 사무실에는 나는 정청래다 이렇게 붙어 있나? 안 붙어 있어. 후원 계좌만 붙어 있어요.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 은행 몇 번 이렇게 나도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못 띕니다. 외우는 건 문제 이게 아니에요. 그 진성준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딱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건물이 바라보고 있는데. 아 거기 김성태 의원이 맞상대예요? 네, 네. 그렇죠. 건물도 맞상대로 딱 있어요. 만만치 않은 분인데 그분. 네.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크기는 진성준 의원이 훨씬 커요. 아 그래? 국회의원 진성준 딱 큰데 네. 보이는 거 명당 짜리는 김성태가 명당 짜리야. 근데 그분이 다 보여 어디서 이미 봐도. 현역이에요. 네? 현역이죠. 재선 의원. 재선이요. 예. 네. 그분이 한국노총 출신일 거예요. 아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참. 제가 그래서 험지에서 싸우는 겁니다. 험지에서. 그런 거 이겨야 진짜지. 전직 당대표들이 결단하라고 하는 험지. 근데 새누리당 쪽 사람들은 마포 의리 험지라고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요? 왜? 그렇지. 정청래 최고하고 싸워야 되니까. 험한 인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험한 인간일 수 있어. 아니 이번 어디에서 나온 새정치가 70석밖에 못 얻는다는 그 여론조사. 개문서. 개문서. 거기에 정청래 지는 걸 나와 있던데요? 아니. 그 새누리당 예. 여의도 연구소 예. 거기서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원사이드가 이긴다. 7군데를 자기들이 조사했대요. 예.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아니 일곱 제가 군데가 말하는 거 어디입니까? 개문서 개문서. 일곱 군데가 어디에요? 그거는 내가 해당되는 의원한테만 살짝 얘기해줬어. 그래서 엄청 기뻐하고. 그럼 저는 아니네. 그래서 대신 보안을 유지해달라. 저도 이제 귀동량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따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다. 네. 자 진짜 지역위원장. 마음은 청년 진성준입니다. 진짜 지역위원장입니다. 얼굴도 청년이야. 그래요? 네. 아니 저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의 그 청년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함께 박원순 시장과 함께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미생들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청년들이 다 모였고 기자들도 다 젊은데 저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 세 사람만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원래 젊었을 때도 노안이야. 글쎄 그 얼굴이야? 제일 늙은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마음 많은 청년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제 소개를 했죠.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웃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청년 진성준이다 이렇게 제가 그건 소개한 박원순 시장 앞에서 디스하는 거지. 이야 진짜. 저는 처음 진성준 의원님 최고위원회에서 봤을 때 네. 회의 때 봤을 때 30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뭐 30대 도 눈이 의외로 나쁘세요. 30대 중반인 줄 아닌 것 알았어요. 같은데. 옷을 또 딱 이렇게 진성준 붙는 옷을 의원이 입잖아요. 우리 당 소속 의원 중에서 예. 몇 번째로 젊어요? 끝에서 한 6, 7번째쯤 될 거요? 더 어린 사람이 그러면 대여섯 명 있어요? 그렇죠. 있죠. 누구야? 이를테면 김광진. 김광진, 비례대표 장하나, 어. 임수경, 진선미. 진선미는 2개월 저보다 늦어요. 아이. 그리고 또 누구더라? 뭐 그때쯤 돼요. 진짜 제가. 젊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준도 있네. 평균 연령이 새누리당보다 세정치이 많다 그러니까 좀 젊은 청년들을 좀 많이 좀 땡겨주시면 좋겠고 저거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층을 청년이는 나이를 35세로 하느냐 45세로 하느냐 논란 있지 않았나요? 결정됐습니까? 교통정리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당규에 45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규에는. 왜 그러냐면 농촌 지역, 시골 지역의 지역구에 가면은 없어.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위원회를 그런 나이 규정을 해버리면 청년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골 동네에서는 65살 먹은 사람이 이장하면서 마을 청년회 회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은 45세면 그래서 청년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 청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깜짝 놀랐어요. 회의할 때.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한다거나 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36세인가 35세인가 만 35세. 네, 만 35세로 이렇게 청년 비례대표 자격 규정을 두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에 걸려서 그때 신청 못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신청하려면 나이에 걸리더라고요. 당규대로 해야 되는데. 딱 걸려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도 35세 미만이 들어오게 되나요? 아마 그렇게 아니 되지 그건 않을까요? 또 달리 정할 수도 있죠.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아직 그 확정된 건 아, 없고. 그렇구나. 공천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직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청년 3명을 비례로 뽑는다는 것은 그거는 명확한 거죠. 2명. 두 명입니까? 지난번에 당선 안정권에 2명을 배치하고 아, 남녀 두 한 명이요? 사람씩 그다음에 비례대표에는 또 2명을 더해서 모두 4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후순위여가지고 당선이 근데 안 돼서 저는 뽑지 개인적으로 청년 비례대표도 남녀 한 명씩 뽑고 네. 실제로 새누리당은 다 결정해 놨거든요. 뭐냐면 인터넷으로 SNS로 뽑겠다. 그러니까 SNS 스타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동환 홍보위원장인가 그분이 21세기 현대 정당에서 SNS를 무시하면 그 정당의 경우는 사면에 간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네. 그럼 뭐 제안 한번 하시죠 뭐. 제안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채택이 안 되는 겁니까? 그 팟캐스트도 하나 할까? SNS 및 팟캐스트. 어?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팟캐스트는 그만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팟캐스트 대표 팟캐스트를 통해서 아, 이거는 조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이잖아. 이건 좀. 네. 모이는 그러니까 건데 하여튼 SNS 새로운 문화에 네네네. 걸맞는 거기에 맞는 또 스타들이 많이 탄생하고 뭐 있잖아요. 뉴미디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작가. 저는 빼주세요. 네. 저는 빼주시고. 는 뺄게요. 네. 자, 손대원 위원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이다라는 제가 별명이 있었는데 아, 있었습니까? 세상에 몇십 년 만에 요즘에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에 새로운 사이다로 등극한 손혜원입니다. 예. 본인 자랑을 사이다. 스무 왜 살에. 사이다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대? 요즘은 사람들이? 사이다가 통쾌하다 이런 아, 뜻이잖아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왜 사이다 달다 이거 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통쾌하다. 달다 달다 사이다였어요. 그랬어요. 아니야. 아니 옛날에도 근데 통쾌하다. 아니 했어요. 나도 네. 전까지 살아있다. 사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나타나고서 나보고는 이제 사이다가 아니다. 김 빠졌다 이거죠. 콜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콜라. 알겠습니다. 김 빠진 콜라 하는 걸로. 하여튼 제가 이번에 지금 YS가 이제 서거하셨으니까 거기 TV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문 대표 옆에서 같이 조문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늘 자주 보는 사람이지만 연예인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요? 그냥 아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때 아침 9시쯤인가 한 2시간 앞두고 갑자기 11시에 그 문상을 갈 수 있으니 참석 여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역 행사가 쫙 잡혀 있었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주승용 최고도 여수에서 갑자기 올라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문 대표 가시는데 그냥 혼자 덜렁 가면 또 그것도 그렇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취소를 딱 시켜놓고 간다고 했어요. 제가 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 잘 갔으면 가셨어요. 보기 좋았어요. 그 이종걸 전병헌 그 정도 갔거든요. 네네. 그랬으면 저는 특히 서울이 지역구인데 네. 또 안 갔으면 또 욕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 있을 때보다 문 대표님 옆에 정청래 의원 계시니까 보기 좋았어요. 근데 왜 원래는 전병헌 측으로 같이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자들한테 막혀버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전병훈 대표는 저쪽 건너편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고 기자들이 문이 좁은데 기자들이 꽉 차 있으니까 저도 막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그 장면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호위무사 같았어요. 호위무사?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니. 정청래 제가요? 의원님 그랬어요. 옆에서 느낌이 이렇게 옆에 막 약간 보디가드 같기도 하고 문 대표님 옆에 아니, 그건 있는데 아니지. 모습이 좋았다니까.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진짜 호위무사 같은 사람은 김민기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이분이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각이 딱 잡혀. 근데 정보위를 상반기대 같이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보 입장 딱 하면 기자들이 사진을 다 같이 찍어요. 그래서 김현 의원 들어가고 오른쪽에 이제 김민기 의원이 딱 들어갔는데 이 있잖아요. 이 각이 딱 잡혀 있어. 이렇게. 아니 진짜 군인 같아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인가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김민기 의원을 모자이크 처리했어. 국정원 요원인 줄 알고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배지는 여기 보여. 국회의원 배지가.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김민기 의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얼굴을 안 알리는 게 목표래. 특이한 의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일도 잘하고. 근데 그런 김민기 의원이 딱 서 있었으면 진짜 그거 같았을 거야, 아마. 호위무사. 근데 제가 아까 TV 얘기를 왜 했냐면 손혜원 의장 말대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또 강성 이미지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그 정치적 색깔이 다른 분이지만 서거종에 가서 이제 뭐 애도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리본까지 지금. 지금 이제 리본도 다셨고 이제 근조 이제 리본 다시고 있고 저도 사실 지금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 저는 서거 당일날부터 계속 지금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저는 그래서 내일까지 할 검은 생각이에요. 계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관련해서 참 저는 이렇게 탁 이제 장면이 87년이에요, 87년. 네. 87년 6월 항쟁 때 우리 그 이한일 열사 그 영정 앞세우고 시청까지 갔잖아요. 아마 시청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을 텐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앞에서 행진했을 거예요. 근데 일화가 있는데 이제 호원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 그래서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꾸려졌고 서명운동을 하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꼼꼼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서명 운동을 제안했대요. 그렇죠. 그랬더니 YS께서 그거 뭐 100만이야. 1000만으로 하지. 아니 1000만을 어떻게 하지? 그거 누가 세 보나? 그렇죠. 1000만으로 하지. 그래서 1000만 서명 운동이 됐다는 네. 거예요. 아, 나 그런 거 참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요. 그 정치적 감인 것이죠. 그렇죠. 그게 또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결국은 1000만 서명운동 성공했거든요. 네. 성공했는데 그게 정말 1000만 명인지는 안 밝혀졌고 누가 세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많이 했다 이걸로 이제 성공한 걸로 돼 있었는데 진 의원님 혹시 가셨습니까 빈소에? 예, 저는 빈소에는 못 가고 저 분향소에서 분향을 했는데 국회. 예. 근데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누가 세 보냐 1000만 걸면 된다. 이번에 우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네네. 하면서 최초의 지도부는 100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100만이 뭐야 짜잘하게 1000만 해야지 네. 해가지고 1000만 서명운동 그랬는데 네. 영두삼이었지. 계속 하잖아요. 아니, 계속 하고 있잖아. 계속 하고는 아니잖아요. 있습니다만 네. 저 행정예고기간 종료일까지 11월 2일까지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우리 당이 전력을 다해서 한 50만 했고 시민사회가 50만 해서 많이 한 거죠. 모두 합쳐 100만을 했어요. 한 2주 만에 그렇게 했으니까 잘한 거죠. 잘한 아니, 건데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 100만 서명운동을 했더라면 얼마나 폼이 났겠어. 딱 100만을 채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 1000만 서명 운동은 1000만 서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선 때까지 계속되거든. 이것은 continue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continue ing야. To be continue. Continue ing라고요? 그렇지. 그게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아니요, 못 continue 다음에는 예. 동사 투 부정사가 오면 원형에 안 돼. ing를 쓸 수도 있고 예. to 아, 플러스 됐어요. 동사 원형을 쓸 아유, 수도 그만 있는데 좀 하세요. ing는 끊어지지 않고 쭉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학원 원장 출신입니다. 예. 스파르타 학원. 예. 네. 정봉주 의원과 함께 쌍벽을 이뤘던 그렇죠. 유명한 아, 학원. 쌍벽 자존심 상합니다. 학원 이름이 쌍벽을 스파르타 이루지 못했어요. 학원이었어요? 아니, 아, 깜짝이야. 네. 제가 그 정봉주- 지도 나갔어 지도. 스파르타식으로 정봉주 가르쳤다고. 네. 그래서 그 학원 출신들이 정 의원님 아주 싫어합니다. 그 학원 출신 아, 학생들이. 진짜로요? 예.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국회를 해? 그러면서. 아, 진짜? 그러면서 심하게 두뇌 부탁을 해. 네. 입시 그런 공부의 화신이었구만요. 이 근처에 있어요. 요 근처 마포 근처에서. 예. 그 학생들보다 어머니들이 좋아했던 당연합니다. 네, 원장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YS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다른 방송에도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뭐 우리가 느끼는 YS라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김 시대는 실질적으로 이제 네. 종언을 고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 중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던 내용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듣자마자 뉴스 속보 듣자마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문상하고 싶다. 네.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상하고 싶기로 그랬대요. 돌아갔고 또 오늘 언론 그 기사에 또 뭐가 있었냐면 97년 대선 기간에 비자금 수사 이거를 실제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중단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기사에 이제 야마를 다른 말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원래 야마라고 쓰니까 뭐. 야마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때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도움을 준 통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미담 기사로 오늘 났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이회창 그 후보가 YS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비자금 수사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태성 총장 불러가지고 안 된다라고 한 뒤에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탈당해 버린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 중립을 YS가 지켜줬거든요. 대통령 선거할 때. 네. 그게 아니었으면 전 DJ 당선 어려웠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MB가 지난 선거에서 그 정도로 중립을 지켜줬다면 과연 박근혜가 당선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러면요. 그렇죠? 이런 그건 의문이죠.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로 바로 입증돼 버리는 것인데. 근데 97년도는 이 작가가 소년이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 정치 신동이었다고. 아, 정치 몇 신동? 번이나 강조했는데. 신기한 동물? 저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때 그 우리 회사에 총무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총무처였죠. 총무처. 몇 년도? 네. 이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되시고 나서 총무처 맞아요. 예. 맞아요, 총무처. 서석재 씨가 장관할 예. 때. 그때 김용갑 의원도 총무처 장관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 초대는 총무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찾아오겠다고 이제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처음으로 문민정부 그런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뭔가 그 대통령 취임식에 좀 상징적인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느냐.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제가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할 게 없다. 대통령 취임식에 뭘 하겠느냐. 그러다가 그때 이제 환경 얘기 좀 많이 나올 때 그래서 이 모든 초대장과 모든 인쇄물을 다 재생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좋다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이 모두 다 재생지로 누런 종이로 만들어서 제가 그걸 다 만들었어요. 식순하고 초대장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오라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했어요. 날씨 꽤 추웠는데 제가 혼자서 털레털레 와갖고 그 취임식을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 그런 인연이 있군요. 그러니까 손혜원 홍보위원장께서는 홍보 신동이군요.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YS가 배포가 있는 사람이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로 전직 대통령을 초청했다는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초청이 당연히 됐겠죠. YS가 전두환 대통령 보고는 전두환이는 왜 불렀노? 얘는 국립묘지도 못 간다. 내가 못 가게 했다. 면전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전에서? 예. 저 군사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감옥도 살게 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반란의 수괴의 경우에는 못 가죠. 원칙적으로. 훈장도 다 박탈당하고. 예, 원래 그렇게 이등병 불명예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네. 아니 그것까지는 안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국립묘지에 못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국립묘지에 못 들어가는 법도 내고 그랬는데 네. 아직 통과를 안 시키고 있죠. 정무위 소관인가 그게? 정무에서 정치법이라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날 이제 와인도 먹고 어쩌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여기 호탕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와인 좀 더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술 마시러 왔나?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일찍 일어서 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문상 가셨잖아요. 네, 배포가 있는 오늘 사람이. 갔어요? 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근데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다 YS 비슷하게 생겼네. 말할 때 보니까. 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잘 안 되는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낸 거죠. 아, 그래. 배나와 계획 뭐 이런. 뭔 그렇습니다.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YS 대통령이 공과가가 있죠. 또 과도 많은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이제 좋은 기억도 물론 있고 네. 91년 1월 달에 3당 합당 있잖아요. 그걸 저는 감옥에서 그걸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근데 어찌나 분하던지. 그렇죠. 예. 그리고 YS라는 이름을 자기 혼자만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 자기 이름도 그동안 YS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그래서 쌓아 올린 이름이 이제 YS인데 그걸 본인이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하여튼 감옥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분노했던 기억도 네.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3일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예. 아 진짜 정치 신동이었네. 아유. 그 어린 나이에. 15살 때. 아, 그러니까 1979년에 YS가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하잖아요. 네네. 외신과 인터뷰를 했다고. 예. 예, 뉴욕타임스. 그렇죠. 한국은 독재국가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명을 당했는데 제명당하고 나서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이런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곱씹어 볼수록 진짜 명언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죠. 이거 중의적 표현 아니에요? 달개 목을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어쨌든 어떤 분들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에 온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제가 그렇긴 이 한데. 그 근조 현수막 때문에 이제 밤 작업을 해서 이제 이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있죠, 분명히. 예, 전체적으로 있는데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 밖에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번에 보면은 사실 YS 대통령이 최근에 그 양반 그만두고 나서 굉장히 많은 조롱하고 사람들이 웃음거리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정말 이게 잘 대접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딱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그분의 그 공과를 다 얘기하지만 공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게 좀 찡해요, 많이. 그래서 공부 요새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 제가 공부 좀 해보고 들어보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저희도 취합하고 최고위원회 있었습니다. 발언하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과가 있지만 나는 공만 얘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도 다 공만 네. 얘기하고 있죠. 과는 또 나중에 얘기해도 되니까 예. 지금 조문 정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에 과는 대한 뭐- 예의를 그리고 떠나는 갖추는 분에 것이 대한 거는 그렇죠.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과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DJ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분이고 네. 뭐 그 두 분 때문에 어쨌든 민주주의가 한 20년 이상 앞당겨져 있지 않았나 이런 또 판단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쌍두마차였죠. 그렇죠. 쌍두마차.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대표가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런 DJ의 어떤 논리 이런 거 하고 더불어서 YS의 직관과 좀 배짱, 승부사기질 이런 걸 좀 배워서 저를 쳐다보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배운다고 배워지나요? 그 배워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돼. 전체적으로 타고나서 본인을 지금 가르쳤어요. 아니 저를 그냥 바라보면서 얘기하라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DJ와 YS를 합친 나쁜 것만 합쳐. 나는 CR이야. CR. 예, 어쨌든 고인의 명복. CR 알아요? CR? CR 몇 번 소개했어요. 아, 그랬어요? 정치자도 다 아, 알아. 그렇구나. 아. CR은 뒤가 바로 뒤에 붙는 전미사가 있는데 CR 떼기? CR 머리. CR 머리? 하여튼 CR이야. 예,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정치적 아들이다. 그러면서 서청원 전 대표랑 경합하고 있다면 이거도 지금 그래서 네. 둘이 상조하면서 손님을 따로 받고 뭐 이런 상황까지 있다고 뭐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만 이러면서 정말 진짜 아들인 현철 씨는 쑥 안 보여요. 좀 사라져 버렸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PK 지역에서 김무성 대표가 조금 지지율이 올랐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종전국 때문에 올랐답니다. 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저 혼자만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조문 첫날 있잖아요. 서울대병원.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화면이 뭐였냐면 손수건권에서 눈물 닦는 거 하고 김현철 이렇게 허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손수건으로 닦을 때 눈물의 양을 봤어. 근데 흘러내리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굳이 손수건을 내서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전문 쇼였어요. 용어로 쇼. 전문 용어가 있어요. 쇼라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는데 슬랩스틱 코미디라는 거 아시죠? 예. 좀 오버하면서 네. 네. 저는 뭐 그걸 넘어지고 폄하할 의도는 막 없는데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거 있지. 보통 보면 아주 이제 좀 웃겼어. 슬픔이 밀려오면 눈물이 뭐 그러잖아요. 그 닭똥 같은 눈물이 뚜벅뚜벅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눈물보다도 그 자리 그 모양이 아주 어색하고 저는 진짜 자기적이었어. 어색했어. 손수건 내서 이렇게. 아주 오버하는 코미디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쭉 흘렸잖아요. 안 닦았어. 닦질 닦지도 않았어. 않고. 네, 네. 그거는 진짜 슬퍼서 흘렸던 눈물일까? 작전이지 그거. 아,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선하게 네. 해석하고 싶은데 그 순간은 감정이 이렇게 밀려왔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눈물의 양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울어야지 무슨 뭐 배우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싶어요. 그게 보고 싶어 선하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사람 돼버렸네. 아니 눈물을 잘 흘리는 남자로서 나는- 눈물의 전문가 같아. 난 눈물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눈물에 대한 유형 이런 거 다 나한테 물어봐요. 분노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리고 쇼의 눈물. 쇼의 눈물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눈물은 조금 비즈니스적인 게 있었다. 그 규정을 해줘야지 말이야. 누구한테는 뭐 선하게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근데 김무성 대표한테는 어색했다. 무슨 어색한 눈물, 어색한 손수건이었다. 눈물 전문가로서. 네, 눈물 전문가로서. 네. 네, 저는 뭐 이 시대 참 울어야지 생각하면 저는 한 30분 안에 눈물 나와요. 저는. 30분? 30초. 30초. 유상무하고 한번 붙여봐야 돼. 그건 배우들도 어려워가지고 안양 그러니까. 놓고 울고 그런 데면서. 아니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장면하고 세월호 하고 광주 새 장면 얘기할 때 안 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나와 눈물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 가지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이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하고 인터넷에 재밌는 사진이 있던데 조문한 뒤에 조문할 때 YS 영정에 고개 숙일 때 현철 씨가 아주 매서운 눈으로 네, 노래 보는 네. 그게 막 돌아다녔어요. 노래 보는 사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SNS를 통해서 현철 씨가 그 박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비판했고 또 박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니까, 네. 살아생전에 좋지 않았죠 사이가. 뭐 7푼인가 뭐 그런 얘기 칠푼이라고도 했어요. 했고 네, 칠푼이라고. 독재자의 딸이라고도 했고 네.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말이에요. 갑자기 대통령이 아프다고 지금 아프다 하세요. 내려오기 싫어서. 그죠? 아 그럼 당연히 그거지. 아프다고? 아프다고. 갑자기 아프다 그래 지금. 아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대통령이 야 내일 내가 연경실을 앞두고. 그거 문상 몇 분 가 있었게? 7분. 7분. 어떻게 7분 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지금 아프다고 언론에서 막 언론 플레이 한 것은 결국은 내가 내일- 가려고. 내일 안 오겠다는 얘기잖아.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겠다. 네. 가기 근데 싫은데 억지로 7분 갔었는데 이 장례식장에는 오고 싶지 않은 거죠. 내일 그냥 안 가면 또 분명히 말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뭐 벌써 아프다고. 흘려버려요. 근데 지금 장례식장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 대통령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당연히 그렇게 만들겠죠. 예, 뭐 청와대 이런 데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군인들도 나와서 뭐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이게 간복일 수도 있어요. 아프다 그랬는데 여론이 안 좋으면 내일 나올 수도 있는 나올 거고. 수도 있지. 아니. 예, 그거야 그럴 수 있죠. 간보기가 아니라- 극적 효과를 아니야. 반전의 효과 아니야. 이런 걸 깰 수도 있죠. 아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안 나와도 익스큐스가 되게끔 먼저 얘기를 그렇게 나오는 자 그러면 거지. 내기하죠. 얘기해요. 네, 내기. 책 30권. 네. 내 책 30권.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시대 참 역술이. 각자 자기의 책을 30권 이 시대 참 사주기. 역순위로서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전안 나온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안 나와. 오차 범위가 너무 커. 여기 저기 저 증인 내가 그 책 30권 사느냐 내 책을 30권 사느냐 네. 맞죠? 내 네. 책은 3만 원이야. 안 나온다? 안 나온다. 100%? 100%. 아니야. 100%가 어디 있어? 내기니까. 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음. 내기를 하려면 반대 의견을 해야죠. 아 그렇죠. 나온다? 내기를 위해서 저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30권? 네 그리고 네 좋아요.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아 그런 게 어디 아, 있어? 나올 수 나온다 있다고 그래야지. 뭐, 안 나올 수 있다고 똑같은 얘기지. 나온다. 나온다. 잘안 나온다. 선명성을 띄워요. 그렇지. 우리는 있잖아 요즘 있잖아 선명성이 씨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 박근혜 대통령이 유세하다가 면도칼퇴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전은요 뭐 이랬다는 그때 YS가 병문안을 가요. 나도 박정희 때 초산 테러를 당했다. 한방 매기는 건데? 완전 매기는 거였잖아요. 어. 그게 떠올랐을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사이는 좋지 않고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되고 YS를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는데 YS가 뭐라 했냐면 그 자리 참 중요한 자리인데 잘하세요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잘 못할 것 같다는 이해 뉘앙스로 얘기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뭐 그렇죠 걱정되시지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한 게 있는데 하여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 하여튼 없을 좋아. 거예요. 두 사람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난 나온다. 이걸로 그냥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 있으면 나 온다는 맞잖아. 에이, 그 말장난하지 나 마시고. 간다야. 나 간다야. 알았어. 근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프다 그랬을 때 내일 안 나오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이 좋지가 않아. 다들 알아 이 꼼수를.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겠다. 30권 또 사야 되겠네. 아픔을 무릅쓰고. 안 하면서 그러니까 반전, 극적 효과. 그래서 짠하고 나타날 수 있다. 반전을 뭐 이 일에 반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 하여튼 뭐 그건 너무 두고 봅시다요. 천박해. 저는 그리고 얕어. 제 희망사항은 나도 한 번쯤 이렇게 패배하고 져봤으면 좋겠어.
지구 중국으로 갔다며요. 지난 18대 때 졌잖아요. 어? 지구 중국 그건 갔다며. 억울하게 됐잖아. 이건 안 억울하게 지는 거잖아. 모든 패배는 다 억울해. 그래 인정 못해. 조선일보 문화일보 알잖아 이 작가. 알아요, 알겠어요.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지금 벌써 두 번째거든요. 아, 그거 있잖아요. 국가 기밀 누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프다는 것은요, 엄청난 국가 불안하게 하는 기밀이에요. 거지.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는 게 대통령인데. 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세상에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는 두 직종의 그 직업이 있어요. 뭐가 아,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 또 하나 의사. 어디? 아, 의사. 의사는 돈벌이가 안 되지 자기가 아니 아프면. 의사는 아프다는 얘기를 거의 모든 의사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네. 아파도. 네. 아, 국회의원도 있어요. 저도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해요. 왜? 왜 못해요? 지역 유권자들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아유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붙여 이런 거 본인은 하잖아. 아니, 아프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여기를 뜻하게 좀 이어가려고 그러면 끌어가지고 자기 걸로 하고 자기 걸로 하고. 나 실제로 난 지금도 아파. 많이 아프지만 아프다고 마음이. 얘기 안 해. 그냥 몸도 아파 진짜. 술 마셔서 그렇지. 아니야. 술 어제 안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YS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정말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하면 이런 거 그 교과서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YS 대통령이 끝까지 주장한 게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역사를 바로 안 세우려고 하는 건데 정말 정치 아들이 그 이건 신문 제목 이런 것도 많아요. YS 제자들 다 어디 갔냐? 네. 제2의 박통, 제2의 유신 시대 왜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아들이면 많아요. 어느 DNA가 하나쯤은 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맞서서 그렇죠. 대들 땐 대들어야죠. 그렇죠. YS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는데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무성 뭐 두 한 번 세 번도 번씩 없어. 물팍 꿇고 그러니까 YS는 우리가 굳이 규정하자면 대듬의 미학. 대드맨이야. 그래요. 대들어.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또 굴종의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거기는 굴종의 미학이야.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자, 어쨌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면서 네. 원래는 본인이 주재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본인이 주재하면서 그 시위에 나선 우리 국민들을 IS 테러범과 동일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맞는 말이다 이다 맞장구 쳤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 예. 서울 지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South Korea's president compares local protesters in masks to IS. Really? 이렇게 말했지. 리얼리가 중요한 거지. 그 외우느라 한참 걸렸겠어. 우리는 딱 보면 알아. 그렇게 얘기했어. 달달 그 외웠겠다. 해석을 해드려요. 해석을 해주세요. 영어 잘하는 했어? 사람들이나 다 알아듣지. 우리는 못 알아들어. 남한의 대통령이 시위자들을 IS로 비교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다 이렇게 한 거죠. 정말? 이렇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 망신거릴 수도 있는. 네. 근데 대통령이 자국 국민을 테러범이랑 비교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뭐 나 정말 기가 막힌 게 걔네들은 테러리스트니까 그런 복면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은 침묵 시위를 하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는 쓰죠. 것이고. 네. 아니 그리고 예?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 컨테스트에서도 복면 가왕 복면 쓰고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전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냐면 제 남편이 미세먼지에 아주 예민해요. 네. 매일 매 시간마다 체크를 하면서 장안에 나오는 모든 마스크를 다 사놓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다른 걸 쓰고 나가거든요. 네. 저한테도 나눠주고. 상당히 센스티브한 분이네. 근데 이렇게 네. 그 아주 그냥 보수의 정말 완전 그냥 탑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마스크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걱정해요. 황사가 있는 날은 시위를 못 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못하는. 그리고 이 복면 금지법 거야. 안에 실제로 있잖아요. 얼마나 안 웃기냐면 되지. 대학 입시 날에는 시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입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중요한 날이 많이 있잖아. 뭐 대통령 생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날은 그러면 시위하지 말자. 그리고 뭐 또 역대 대통령들 뭐 장례식 날, 기념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주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다 만들면 결국 365일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날이 한 70여일 되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 2003년 10월 30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는데 네, 그 어떤 판결이었냐면 그 주한 외국 공관내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어요. 진짜? 예.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 결과는 위헌은 아니다. 100m 이내에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판결한 게 뭐냐면 집회나 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 장소, 목적, 방법, 복장 다 자율로 결정할 그렇지. 수 있어야 그렇죠. 한다. 이게 2003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예, 예. 그게 집회의 자유다. 헌법이 이야기하는 집회의 자유다. 2003년 4월 11일 아니야 혹시? 10월 30일. 아 10월 30일. 예. 그리고 또 이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집회 장소에 그저 여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막으면 안 된다. 또 감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위헌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러면 판단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당 새누리당 정가비원 의원이 법명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발의를 했는데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상충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토론 나가서 보니까 뭐 마스크 쓰고 시위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네.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 가운데 마스크를 쓰면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 무슨 달라. 그게 이제 같은 얘기죠. 예. 폭력 시위를 벌이면 그 사람은 처벌하면 돼요. 집시법 위반, 뭐 폭력 행위 등에 아니, 복면을 안 하고 넌닉을 벗고 해도 그 사람은 처벌해야지.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가로 열고 잡아야 되는데 얼굴을 가려서 니네들을 잡을 수가 없다. 가로 닫고잖아. 아 그런데 모든 경찰은 누가 언제 범인들이 자기 얼굴 노출하고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다 가리고 하잖아요. 그걸 잡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고 임무죠. 아 체중도 하잖아요. 그런다고. 체증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체증도 이제 하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다들 하는 건데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그래놓고는 그런 말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헌법에 나온 것을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법을 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역대 집회와 시위에서 그 IS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그 스키 마스크 같은 거를 쓰고 나와가지고 시위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죠. 없어요. 기껏해 마스크 아, 쓰고. 입만 나와 본 적이 있는.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본 적 있어요? 누가 그걸 그렇게 했어요? IS처럼 하고 나오는 분 있죠. 내가 보여드릴게요. 봤어요? 경찰. 경찰. 저 혹시 카메라 좀 비추세요. 어머. 경찰이 경찰을 왜 들고 IS처럼 왔어? 그렇게 하고 아, 여기 있네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추워서. 이렇게 있고요. 이게 또 뭐냐면 경찰도 다 지금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복무연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이게 어머. 권장 사항인가 봐. 어머. 내가 누구예요? 이런 건 예리하게 잡아내지. 가만히 있으면 더 오늘 칭찬해 상임위에서 그거 줄게. 썼구나. 어? 상임위원회에서 아, 그거 썼죠. 쓰려다가 네. 시간이 부족해서 안 뒤에 썼어. 것보다 앞에 사진을 쓰세요. 네? 그게 훨씬 임팩트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예전에 집장촌 여성들이 자기 신원을 노출 못 시키니까 네, 다 상당히 복면을 하고 왔거든요. 모자 쓰고 모자 쓰고 복면하고 시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런 분들은 시위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복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폭력 행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화적으로 마스크 쓰고 시위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법안 내용 법안이 실제로 그런 저천지 아직 확인 못했어요. 아직 들어가 뭐 모르고. 예, 예, 그런데 그 예전에 신주호 의원이 발의한 거는 그게 예.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쓰는 것 자체로 불법을 네, 한다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그참 그건 18대 어리석은 때 마스크 얘기지. 처벌법이었죠. 예. 그게. 아, 그때도 있었어요. 그게? 예, 그거 MB 악법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막 맞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통과 못 됐거든요. 네. 또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세계 법을 웃음거리지 그게. 좀 요약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발의된 법입니까? 네네.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한 시험 시행일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이런 거고요. 집회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을 제조, 운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이 뭐냐면 쓰지도 않았는데 책을 갖고 있어도 이제 처벌하는 거죠. 그런 거고,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경우에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네. 이런 새누리당 내용이에요. 의원이 토론에 나와서 설명했던 내용은 다르네요. 지금 다르죠. 예, 네. 예. 이거 마스크 쓰면 처벌하겠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시위 못하는 시위를 거죠. 못하는 거게 되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자기 제가 목소리를 못하는 보여줬던 거죠. 경찰 마스크 쓴 사람 이 사람들 다 지금 처벌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시위가 아니니까 거기는 진 앞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거 하는 의미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침묵 시위를 한번 벌여줘야 되겠다. 아, 이거 X자 한번 할까 이렇게. X자 이렇게 해가 아 국회의원들이 좋네요. 예. 아니, 십자가를 하는 건 어때? 십자가로 X자가 아니라. X자가 아니고 어. 네. 우리는 평화. 십자가가 평화를 상징해요. 검은 사제단. 맞잖아, 평화. 불교 만자는 지금 무시하신 겁니까? 그럼 응? 불교 아니, 만자 그러면 평화를 세 하려니까. 가지로 평화를 할까요? 상징한다는 얘기 난 안 들어봤어. 평화의 십자가 이런 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하면서 네. 이 법안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다 그래가지고 네. 물대포 못 쏘게 하고 네. 물대포 안에 체로액을 못 쏘게 하고 이런 법안을 또 낸다고 하던데. 맞불을 놓은 건 아니고 네네. 이거 진선미 의원이 네. 발의하셨죠. 네. 차별금지법과 네. 살수차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직사금지법 네. 그걸 냈는데 차벽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받았고요. 예. 그런데 저들은 차벽으로 폴리스 라인을 자꾸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폴리스 라인 치지 마라라고 하는 법을 아, 이게 십자가 여기 있네. 평화의 십자가. 보여드리려고요. 보여드리려고. 평화의 그건 십자가요. 뭐 귀족의 십자가 같고요. 너무 번쩍번쩍해. 보석이 너무 거의 뭐 많이 박혀 중세 있는 것 유럽 같아. 영화에 나오는 예. 그런 십자가인데. 공작 부인이 하는 어쨌든 진선미 의원이 그런 법안을 냈고요. 예. 네, 냈는데 또 진선미 의원은 이따가 우리가 또 전화 연결할 겁니다. 네, 네. 마침 또 잘 됐네. 그럼 물어보죠. 왜 이런 법안을 냈는지. 물어보시죠. 그렇죠? 예, 그때 예,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주 강경 발언을 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에서 법안 내고 역시 이제 따라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과연 12월 5일 날 있는 2차 총궐기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일단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폭력 네. 평화 시위로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했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있는데 경찰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폭력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강화문 강령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언론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디테일을 세부 사항들을 해서 내면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반드시 해외 언론까지 다 그 폴리스 라인에 그 국회의원과 함께 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폭력 진압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시위 자체도 평화롭게 하는 걸로. 그럼 또 내가 또 나서야 되겠네. 그치, 당연하죠. 이럴 때는 정말 나서 주시는 게 정말 난 좋아요. 예, 좀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나서기예요. 아, 정말. 그럴 리가. 정말 전문 나는 특기 아니세요? 정말 난 진짜 싫어해 그런 거. 오늘 안행이 가셨습니까? 네? 안행이? 안행이? 안행이 아니에요? 안행이 맞아요. 오늘 뭐 그 월요일 날 했어요. 월요일 날입니까? 오늘이 월요일 날 아니고? 했어요 이미. 강신명 경찰청장이 음. 이 그 지금 쓰러져 계신 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그분에 대해서 사과라는 이런 거 혹시 한 적이 구분해서 했어요. 네. 인간적으로는 사과를 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본인의 변명이에요. 국가수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나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뭐 할 용의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걸 떠나서 네. 가족에게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방문할 생각은 없냐? 네. 그랬더니 적절한 시점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 사람 뻔뻔한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한가 모르겠어요. 아니 김성준 의원보다 나이가 많아. 수사 결과로 음. 경찰의 책임이 분명하면 경찰청장으로서 옷을 벗어야 될 일이죠. 아니, 서울청장도. 물론이고요. 과거에 그건 당연한 허준영 거지. 청장은 그때 옷 벗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리고 허경영 대통령이 허준영. 허준영. 대통령이 사과도 했죠. 직접 대국민 나와서.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수한 공권력이다. 그렇죠. 경찰력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아 근데 왜 내가 강신명이야? 왜 나한테 지금 인상 쓰고 있어? 그걸 가만 보고 계셨냐 말이지. 어? 이를테면 경찰 책임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되지 법적으로 사과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얘기죠.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법적 지금 책임을 이렇게. 져야지. 당연히 했지. 아, 하셨어요? 아 지금 한 사람을 보고 아, 지금 예, 예, 난- 예,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강신명이야? 아니야. 그럼 그때 혹시 여쭤봤습니까? 그 2차 총궐기 대회를 허락하겠는지 시위에 대해서 그건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음, 왜냐면 우리 없었는데 책임 추궁하기에 바빠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필요시 불허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필요시 불허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래 그냥 다 허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허가도 아니야. 원래 신고제예요. 신고제. 그러니까. 예, 나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하는 게 그래서 집회 그 원칙이죠. 평화 시위를 하겠다라는 거를 치고 나와서 이 당에서 이 대표님하고 한번 진성준 의원께서 한번 그 얘기를 이제 전략에서 아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한번 네, 구체적으로 예. 해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진성준 의원 그래야 할 말을 또 하고 우리 얘기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좀 총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잘하면 좀 얘기 좀 제가 해봐. 보기에는 제가 우 보기에는- 대표님 옆에 계신 게 정청래 의원이 더 잘 어울렸었어요. 뭘 잘 어울려. 안 쓰는 뇌세포. 그런데 네. 그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2차 총궐기 대회를 평화적으로 치르겠다라고 네. 발표했고 또 동시에 자기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이나 그밖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다 주최하는 행사니까 함께 비폭력 평화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그 비폭력 평화선언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네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 그래서 제가 대표께 보고 드리고 적극 추진하려고 제가 하고 또 있습니다. 너무 중재 좋네요. 달인이잖아. 중재의 달인? 우리 또 안행이잖아. 뭐 달인이 아닌 게 없어. 하여튼 뭐 예. 그거는 달인이야. 그러면 적극 나서서 네. 성사시켜 주세요. 하여튼 좋을 것 나서기 같아요. 싫어하는 성격인데 한 번 더 나서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정치권에 좀 중재로 나서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다른 데보다 일단 입김이 좀 더 들어갈 그리고 테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이 야당이 제1야당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라는 맞습니다. 느낌을 자꾸 네.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 울타리가 돼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박 대통령이 같은 날 이제 국무회의 발언인데요. 일단 IS를 우리 국민하고 동치시켰고 또 하나는 이건 국회를 겨냥한 게 아니고 그냥 야당을 겨냥한 거죠.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 이렇게 야당을 직격탄으로 공격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접니다.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국정교과서나 하고 있고 그게 누군데?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서거 정국에 관련해서 또 YS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화합 통합을 메시지 줬다고 해요. 마지막 요원이 따로 없어가지고 한 1년 전부터 그 차남인 현자 씨한테 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 대통령은 이 과연 통합, 국민 통합이나 국민 화합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제가 계속해서 편가르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국정에 있어서 편가르기고 이번 시위 같으면 또 편가르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화를 내게 하고 네. 국민들에게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말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야당을 향한 공격이죠. 근데 왜 그러는가? 저는 그게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나하고 똑같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박근혜의 선거로 만들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강력한 이념 전쟁으로 자기 지지층들을 동원해내고 그리고 국회를 이렇게 계속 모욕을 주고 능멸해버려 가지고 국민에게 정치를 혐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야권 심판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명분 쌓기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박근혜 선거가 돼버리고 말면 공천도 박근혜 키즈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친박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뭐 180석을 얻으면 그중에 80석은 친박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을 잡고 대선과 관계없이 자꾸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네. 젊은 이제 친박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활용해 먹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친반연대는 뭡니까? 친반연대. 친박이 아니고 친반. 예전에 이제 친박 연대는 친박근혜 연대였잖아요. 예, 예. 친반 연대는 친반기문 연대라고 그렇게 정당을 만들겠다고 설립 추진 신고를 선관위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주축이 된 거예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려고 근데 하는 사람. 제가 이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그 친반은 진짜 안 좋은 이름이에요. 친박 연대는 괜찮아요? 친박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친은 이 박 앞에 붙어서 박이 예를 들면 70%고 친이 30%의 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친반을 했을 때는 이 반이 희성이기 때문에 네. 이 반이 친 앞에 붙었을 때는 이 반이 친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반은 아주 나쁜 성인 게 네. 그렇게 약자로 썼을 때는 반대의 반이에요. 친반연대를 쓰면 사람들이 착각해서 저 하나 떨어졌나 찬반연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반이라는 게 참 희성이고 멋진 성인데 이게 친반이라고 이렇게 줄여놨을 때는 반이 반대예요. 근데 그분들 나빠. 그런 생각 하나요? 그냥 그 반기문이 인기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서 뭐 좀 얻어먹어 보자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그런 만든 게 멋지게 아닐까 만들 수 있거든요.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안 됐다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저도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친박연대를 정당 명칭으로 허용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친반연대는 안 된다.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글쎄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특정인의 성명을 연상케 하는 것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 부적절하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그럴 합니다. 수도 있고요. 이제 상표법에서 보면은 네. 친박 연대가 있으면 친반 연대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유사성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서. 유사 상품이라고. 네, 유사 상품이다? 유사 브랜드예요. 네. 네. 그러면 앞에 이름을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내줬는데. 그러면 친반연대가 아니라 애반연대는 괜찮나? 뭐 그럴 아니 수도 그런데 있죠. 친박연대가 없어졌어요. 그 친박연대라고 하는 당이 새누리당하고 나중에 합쳐버렸어. 합쳐졌지. 네. 그 없어졌기 때문에 정당 설립 할 신고는 수도 가능해요. 있겠죠. 그건 뭐 근데 그렇게 상표적 관점에서. 파급 얘기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싶어서.
별 파급력도 예, 없는 소리 그죠? 물어보시고. 궁금해서 근데 뭔가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달라고 아주 어떤 분이 구구절절히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무슨 송곳 질문이 들어오신 것 그렇지. 같아요. 아, 지금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는 대목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저도 아픕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 개 질문 중에서 이거를 딱 골라서 오늘 갖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최고위원님께 먼저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먼저 대답을 아무나 해주세요. 뭔지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러시네. 이렇게 써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안다면 그 사람들 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 인식을 바꾸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는 그 노력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노력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이 혹시 이 국회의원들은 자기네 지역 구민들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핵심적으로 좀 줄여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부터. 네, 다음번에는 그 질문하신 분의 닉네임이나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들이 이렇게 이 당과 이 국회의원들을 싫어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저한테 물어봐 달래요. 저는 뭐니 해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 두 개의 노선적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선명하게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싸움은 옛날 이야기고 대안을 세워서 정책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강온 노선 사이에 끊임없는 노선 다툼이 있고 이 노선 다툼이 개파와도 연계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로 모여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과정에서 노선 싸움은 치열하게 하되 하나로 결론이 나지면 그 결론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노선 싸움이 결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저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아. 이러면서 방관해버리죠. 그러니 야당의 당력이 하나로 집중이 못되고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그래서 듣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이 이를테면 정치적 결사로서의 일사불란함 또는 통일 단결된 모습 이걸 보이는 것이 첫 번째고 강오는 두 번째다. 어떤 선택이든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이 내려지면 당이 총력을 다해서 그 결정에 따르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그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행동할 그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싸워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책으로 이 승부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보면 제가 4개월 만에 느낀 거는 국회의원들이 참 열심히 일해요. 새벽같이 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준비도 너무 많이 하고 저러면서 왜 저렇게 욕을 먹나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요번에 YS 나올 때 나오는 얘기들 보면 돌아가셨을 때 보면 전에도 늘 이렇게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늘 이렇게 분열되고 그래서 맨날 통합이니 뭐 화합이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유별나게 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그렇죠. 우리 당의 상황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는 야당의 두 지도자인 김대중, 김영삼이 서로 화합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싸움이 끝날 때는 또 경쟁을 벌이기도 네, 하고 네, 했죠. 그래서 물론 그 경쟁이 아주 파국적 결과를 낳은 예가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가 그런 예 아닙니까? 네.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둘이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결국 패배했잖아요.
이제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또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취하자고 하는 정치적 목표에 일치했을 때는 둘이 함께 손잡고 싸웠죠. 네. 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이 우리 야당에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따라가고 있죠? 그 요구를 알면서? 우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이죠. 뭐 지금 새로운 건가요? 원래 그랬잖아요, 다. 원래도 그랬지만 그것을 앞세울 때가 있고 조금 뒤로 좀 제쳐놔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때를 못 가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한 명 한 명은 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확실한 건 진성준 의원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저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해 볼까요? 최고위원. 진성준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내 구체적 사례를 네. 반면 교사로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야당 대표 시절에 사학법 개학을 놓고 우리 입장에서는 개학이죠. 그러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만족시키는 그래서 2달 국회 보이콧을 했죠. 추운 겨울날 장애투쟁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근혜 대표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밖으로만 뛰어나가서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이제 야당 시절이죠. 대표. 하면 하고 말면 말지 뭘 원내 병행투쟁이냐.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꾸짖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뛰쳐나가서 제 기억으로는 56일간 국회를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산까지 보이콧하고.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거죠. 네. 우리 당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개인적 성향으로 안 맞는 게 뭐냐면 항상 나오는 게 원내의 병행투쟁, 네. 투트랙 전략. 저는 있잖아요. 원트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야당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기가 없어.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기 없는 야당의 질이 멸렬한 모습. 이거를 저는 제일 싫어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원트랙 전략으로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저는. 그게 아까 진성준 의원이 하나로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데 하나로 결정이 돼도 나는 못 따라하는 사람 근데 그 생기니까. 하나의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원내 정책 경쟁은 다 해요. 문제는 뭐냐면 따라야 될 것은 장외투쟁 할 때 따라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장 내에서 국회에서 하는 것은 의뢰가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애투쟁 결정했을 때. 그래서 그거 다 결단의 문제. 모든 국회의원이 따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의 문제, 결기의 문제는 결국은 장애투쟁에 얼마만큼 단결투쟁을 하느냐 이 여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갈급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러라고 봅니다. 혹시 이렇게 어떤 이제 대표님이 예를 들면 어떤 이게 제안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반대 의견이 나오거든요. 바로 최고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다음 주에 나오든지 다음 뭐 번에 나오든지. 근데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요? 아니면 그 의견들이 자기들 생각하고 달라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 이건 그 이렇게, 사람 얘기는 다 반대를 이렇게 하는 보면 겁니까? 돼요. 난 그게 참 의문이야. A냐 B냐.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엇을 갈라칠 정도로 그런 사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존재감 과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오해와 의심이 너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당내. 그리고 그거보다 저는 또 하나 이제 또 의문인 게 이건 제 의문인 게 이제 반대 의견 내가 이 사람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는데 왜 그걸 같이 협의해서 얘기를 안 하고 왜 그걸 언론에다 얘기해요? 그게 이제 언론을 이용하는 그렇죠. 뭐 정치인으로서 이용이 할 수 있는 아니라 거죠. 그게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지지율이 맨날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국민들의 피로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지금 5개월째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얘기가 나와요. 뭐 정치적 입지라는 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혹시 그분들은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 자기가 지지율이 오르거나 자기가 뭔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바보예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불신, 오해, 의심 이런 게 증폭돼서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게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누가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의 반대하는 의견을 이렇게 냈을 때 그게 언론에 그 사람이 따로 나가서 안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나와서 언론에 내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혹시 보좌관들은 그 국회의원의 기사가 나가면 그것이 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끼리는? 아니거든요. 그건 뭐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름이 올라갔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손혜원이 묻고 정청래 진성준이 답한다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코너 소개도 안 하고 막 했어요. 아까 그냥 시사 문제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그 코너인데 첫 번째 질문 어쨌든 답을 해주셨고 또 혹시 질문 아까 저는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얘기가 저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은 같은 내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해하고 그래서 이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안다면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당 지도부는 노력하고 있죠. 하나는 당의 지도적인 인사인 구체적으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사람이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우리 당의 간판들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지지율만 합해도 새누리당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 문안박 연대를 실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문재인 대표가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의 권한도 얼마든지 함께 나누겠다 이런 제안도 했지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적극 돕겠다 이렇게 화답하고 나섰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곧 답을 내겠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YS 서거 전국을 맞은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연기된 거죠? 예, 장례식이 끝나면 곧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잘 됐어. 최고위원님 얘기 좀 해보세요. 최고위에서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최고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 발상인가요? 라고 그렇게 주승영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했었죠. 문안박. 네. 이제 문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사안의 성격상 최고위원과 상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습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고 저는 그냥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입장인데 이거에 이제 반발하는 최고위원들의 심정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원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에 대해서 뽑힌 최고위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당은 당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원은 무시된 상태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 왜 그래? 이해하지 못하겠네 하고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최고위원들의 권한이 어떻게 되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문재인 대표가 상의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 제안을. 그래서 사안의 성격상 미리 상의할 수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상태죠. 근데 정초근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대표의 그 공동 지도부 제안을 네. 대표의 권한을 나누는 이를테면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하겠다로 이해했는데 네. 그것을 이를테면 그야말로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네. 그 3인 공동 지도 체제가 최고위원을 대체하겠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 안 그건 좀 하는데. 불분명한데 예. 저는 뭐 이 알겠죠, 부분에 대해서 설마. 입장이 없어요. 근데 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면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이를테면 대표는 좌지간 당원과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힌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분이 느닷없이 대표를 다른 두 분을 또 모셔와가지고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네. 필요하면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얻겠다라고 하는 얘기이지 그것이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그들이 대신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로 해석될 수 반발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들은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면 네. 문 대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될 사안이에요. 네. 근데 또 하나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거의 비주류하고 같은 행보를 보여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이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오케이를 화답을 한 상황이고 안철수 의원이 그럼 어떤 대답을 놓을까요? 어쨌든 비주류에서 일단 반발하고 박원순 있으니까. 시장 부분은 잠깐 좀 코멘트를 하자면 네.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위치가 예, 있으니까. 선거법상 참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무슨 아바타가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직접적인 참여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돕겠다 이제 이런 차원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회의를 한다. 그럼 박원순 못 나와요. 못 나오고 네. 안철수 대표가 오케이를 하면 둘이 이제 와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표 권한을 나눈다는 것은 뭐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그 말이 아니라 립 서비스로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권한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것은 당헌 개정 사항이에요. 예. 난간이 또 그런데 네. 그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그 방안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해요. 지금 당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당장 호남 의원들은 이걸 인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호남을 더 소외시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문안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의원들 특히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호남 홀대론이다 이거는 호남 홀대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셨거든요. 지금 역공을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께서는? 그리고 참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26일 날 모인다고. 예, 내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주장은 이거예요. 문재인도 경상도, 네네. 셋 다. 안철수도 경상도, 박원순도 경상도. 이걸 실제로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호남은 뭐냐 네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안박 연대. 저는 문안박 연대가 지금 시기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 분 지도자가 빨리 결단해서 우리 당의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선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금 당장 당내에서 그런 지도자를 호남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지도자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당 바깥에 나한테 미안한 거요? 당 바깥에 천정배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호남 민심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더 멀리 보면 정계에서 물론 은퇴하신 분이지만 손학규 대표가 강진에 집거하면서 또 호남 민심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분들까지도 통합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문안박이 출범하고 그 이후에 야권 연대라든지 야권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얘기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문 대표님 아이디어예요? 그 7분의 그 의원들이 만든 아이디어예요. 그게 참 궁금해. 문안박이요? 문안박은 원래부터 문 대표의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지금의 국면의 문안박뿐만 아니라 희망 스크럼 이런 것도 1년 전부터 뭐 계속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자기 혼자 욕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뭐 그렇게 효율적인 썩 흔쾌히 심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모여지기도 좀 어려울 것이고 모여봤자 이 안에 내부적으로도 그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저는 썩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좀 안 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거부를 하면 또 다음엔 어떤 것이 아무것도 있을까 아닌 생각도 거지. 되는 거고 안철수 의원이 오케이 하더라도 이렇게 호남 의원들이 반발하는 건 또 어떻게 수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마디 하면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7, 8%의 지금 묻지마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탈당을 하면 탈당이 되겠으나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분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로서는 당을 잘 관리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 대표의 그런 노력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안쓰러울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표로서는 당을 한번 해볼 만한 거다. 어쨌든 관리하고 깨지지 않도록 잘 가야 되는 것은 당대표로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임무예요. 만약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그 또한 문 대표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히딩크가 축구를 할 때 축구가 중단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이기든 지든 간에 그 경기는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기를 관리하고 지배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문 대표가 참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건 알 수 알 없죠. 수가 없죠.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아주 잘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 4.28 보궐선거 이후에 당 대표가 끊임없이 자기 결단들을 해오고 계세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당신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사실은 밑에서 모시는 입장에서 재신임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표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를 어떤 룰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략기획 차원에서 작성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때가 당원 의사 50%, 국민 의사 50%로 결정하십시다. 이걸 합산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문재인 대표는 당원 50%, 국민 50% 좋은데 둘 중에 하나에서라도 내가 신임을 못 받으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결단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예상하건대 국민 지지는 높을지 모르지만 당원 지지는 낮을 것이다. 그때 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그때 하고 넘어갔어야지. 그때는 정말로 대표로서는 모험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때 왜 말렸어? 지지도가 올라왔어요. 그때 왜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자기 희생적 결단이 대표가 당을 살려내기 위한 정말로 권회에 찬 결단들을 하고 근데 끌어가고 왜 있는 말렸어요, 거다. 그때? 그거 제가 말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말렸어요?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리뷰를 당 한번 중진들이 말린 것이죠. 자, 리뷰를 좀 해볼게요. 그때 이제 이런 거였죠. 문 대표는 재신임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걸 만류하는 사람들은 재심이 될 것 같으니까 말린 거예요. 예.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쪽이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문 대표는 재신임을 받으면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그걸 반대하는 쪽은 어쨌든 본인들이 창피당하는 일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진 의원들이 이제 그 중재에 나선 거죠. 근데 대표는 계속 완강한 모습을 계속 보였죠. 보였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마치 중진 의원들이 이 조정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문 대표는 고집스런 고집불통 이런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까지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상처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재신임을 하면 재신임 된 걸로 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조건을 걸고 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서 재신임을 만장일치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바로 흔들기가 또 시작됐는데 또 시작된 거죠. 그러자 문재인 대표의 2차 결단이 있는 것인데 그 2차 결단이 문한박 공동 대표 내가 체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던지는 결단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가지고 흔들고 이렇게 되면 그건 당을 아예 그냥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가자라고 하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흔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선한 의도를 버리고 악한 의도로 가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당내 현안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오늘부터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무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누가 들어오셨죠? 예, 여기서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주게 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컷오프를 시키냐 마느냐 결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전남 전북 도당위원장이 감사 거부를 했다고. 전남도 거부했어요? 네. 전남은 본인이 그 조직본부장 아닌가? 아니요. 황주홍 의원이 전남 도당위원장인데 맞다. 도당 차원에서 거부를 한 게 아니고 네. 자기 당신의 지역위원회의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전북도당의 유성엽 위원장도 역시 도당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지역에 대해서 본인의 지역구에 거부했다. 대해서 당무감사를 거부한 건데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행위다. 이것은 무슨 지방조직 규정 6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조직감사 하도록. 이거는 정기감사입니다. 또 동시에 이번에 당 혁신을 추진하면서 혁신의 일환으로 현역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평가의 항목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지방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당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를 감사해서 평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10%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거다. 이건 이제 수험생이 입학시험 치르지 않겠다 하는 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거부를 한 것은 나를 평가해서 나를 잘라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라는 거죠. 그게 오해고 왜 뭐 미리? 그동안에 지역위원회를 잘 운영해 왔으면 잘릴 일이 없지요. 잘 못해 왔으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그 감사 자체를 못하면은. 감사를 못하면 거기는 감사를 진행 못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빵점이 되는 거죠. 0점 처리 시험 되겠죠. 처리야. 영점 시험 안 처리. 본 거지. 예, 0점 처리됩니다. 시험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럼 네. 본인한테 엄청난 불리함이 올 텐데.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게끔 해야죠. 하게끔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네. 저는 이거 윤리심판을 협의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잘해서 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뭐 쟤는 그 또 정도로 질문하실 게또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너무 노력을 아파. 하시냐. 저는 예, 끝이에요. 손혜원 위원장한테 질문해도 돼요? 뭐 지금 우리 당에 와서 일하신 지 몇 개월 되시죠? 이제 5개월에 일주일 빠져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와서 보시니까 제일 그래도 이건 잘한다. 그리고 이건 제일 잘 못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국회의원들 참 열심히 일하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한 분 한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그건 되게 놀랐어요 제가. 아, 그리고 이제 제일 못한 거는 참 진부하지만 너무 정말 힘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단결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게 다 남의 얘기 같이 그 일을 바라본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는 어쨌든 정권 교체. 그렇습니다. 뭐 이럴 근데 텐데. 정권 교체에 이렇게 목표를 갖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진짜 셀프 디스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예고해드린 대로 진선미 의원이 나오신다고 등장을 네. 한다고 그랬어요. 진선미 의원한테 저희가 여쭤볼 것도 몇 가지 있고 네. 셀프 디스도 하고 전화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네. 네. 그 진행자였는데 전화로 저거 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 원조 진짜인 진선미 의원입니다. 네. 아니 근데 반갑습니다. 방송 어투로 갑자기 바뀌는데. 바뀌었습니다. 낮에 우리 법안 심사할 때 완전히 다른데. 이마트 지금? 아니었어요? 네. 뭐 원조 국밥 그래요? 논쟁도 아니고 하여튼 원조 진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이제 얼마 전까지 불과 몇 시간 전에 안전행정위원회 법원심사소위에서 격렬한 논쟁을 했던 우리 간사님이십니다. 그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국가 갈 좀 때 저도 좀 이미지 관리 좀 하게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워. 오늘 그 진선미 의원님 전화 통화 왜 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미리 전화를 잠깐 받았는데 네. 셀프 디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셀프 디스 하고 또 몇 개 다른 거 질문 좀 할게요. 일단 셀프 디스 먼저. 그것도 다른 거. 그거는 좀 사전에. 내 마음이다. 그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셀프 디스 하는 마지막에 사실 진선미 의원 하려고 생각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준비하셨죠? 감사합니다. 본인 반성 좀 해보세요. 본인한테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든지 인생에 있어서 뭔가 부담스러웠던 점이라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선미의 약점이란 뭘까요? 아니, 근데 다들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미 약점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쭉 1, 2, 3, 4 어떤 약점? 1, 2, 3, 4?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름 때문에 제가 진선미잖아요. 네. 근데 진선미라는 게 원래는 사실 예술의 이상이기도 하고 법의 이상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희 이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되게 대담한 것처럼 대담한 있냐 아까 가증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가증스럽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미리 나서서 어머 제 이름은 진선미인데요. 뭐 얼굴도 많이 딸리고 미스코리아는 다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쁜 씨는 더욱 안 이쁜 건 다 사람들이 아는 것 그래도 같고. 이름덕 많이 보고 살지 않았나? 네? 이름덕 많이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와서 정치인이 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쨌든 자신을 홍보해야 하고 널리 알려야 되니까 그 이름의 덕을 본다는 거는 진짜 정치에 온 3년 6개월 딱 그렇고요. 제 사춘기 때랑 사실은 진짜 많이 괴로웠어요. 이름 때문에. 왜냐하면 그쵸. 제가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뭐 그렇게 예뻤겠어요. 근데 착했겠어요. 부모님은 나름 왜? 제가 좀 울분을 좀 느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부모님은 왜 그런 이름을 붙이셨대요? 제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은 제가 진짜 이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다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함경남도 분이세요. 그래서 평양사범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평양사범을 들어가셔갖고 딱 1학년이 됐는데 한국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외아들을 희생할 수가 없으니까 피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다가 이제 어쨌든 평양사범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훈장교인 파견대장으로 전쟁 기간 내내 전국을 다 돌면서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무슨 파견지였던 난생 처음 낯선 곳인 순창에 정착을 하면서 담양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만 4명이고 딸 하나를 딱 난 거죠. 아, 막내예요? 예? 막내로 딸이에요? 예, 막내딸. 예, 딱 한 명. 그러니까 아버지는 되게 딸을 원하셨대요. 근데 딱 딸 하나를 낳는데 너무 이뻐서. 제가 무슨 되게 태열기인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얼굴도 되게 머리도 커가지고 너무 못생겼는데 아버지가 약간 당신 눈에는 제가 너무 이뻐 보였는지 이름을 그래서 진선미가 지신 거죠. 됐구나. 네. 저 장황 진선미 선생님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황 진선미 선생이래. 저는 원래 장황이니까. 장황해. 저의 컨셉대로 해야죠. 그러면 그 이름을 아버지는 이뻐갖고 그렇게 지었는데 본인은 그 이름이 부담스러웠군요.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정말 많이 놀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이름에서 본인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지는 처음 들었네요.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지역구로 가셔서 그 이름은 이제 큰 빛을 발할 때가 오지 않았나요? 네. 지역구에 와서 제가 정말 지역에서 재선이 돼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는데 제 이름이 이렇게 값진지 몰랐어요. 한 번 들으면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안 잊혀지는지는 꼭 모르겠는데 일단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이거 한 번 들어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한다고. 그럼.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다 기억하죠. 너무 쉬우니까. 예. 네. 근데 원래 어르신들은 다 이름을 모르신대요. 근데 제 이름은 많이 기억해 주시죠.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진짜 큰 장점인 줄 아는 것도 많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이 내용을 갖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겠다고 줄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셀프 디스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또 다른 약점 질문. 하나만 들어보지. 약점? 이름 말고. 이름 말고 약점. 이름 말고. 이름 말고 약점 하나. 디스하냐? 이름을 그렇게 디스할 게 없어? 이름을 왜 지금 약점이냐면 착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되지도 이름 말고 이름은 됐고. 그다음 본인 약점.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일 화가 나는 거 저한테 속상한 거는 뭐냐면 딱 2%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막 혼자 너무 흥분하는 거 있잖아요. 훅 가는 거.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딱 2% 부족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도지사랑 격렬하게 논쟁할 때 네네. 제가 훨씬 더 유연하게 능숙하게 했어야 하는데 확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그분한테 말리거나 또 예전에 경상남도를 다른 도로 불렀잖아. 네, 함경남도. 경상남도 막 하다가 여기 함경남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경상남도인데?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경상남도를 함경남도를 불렀고. 그래서 나온 거구나. 이현미 총리 때도 강희철 증인 있잖아요. 충청남도 향후 회장님. 지금도
예? 사석에서 그때 만났을 때 서로 막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예? 그분하고 막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또 진짜 그 내가 보기엔 매력인데. 지역주의에 대한 일정한 얘기를 하게 그 힘을 실어준 말도 안 되는 것에 제가 힘을 보태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선미 많이 의원, 하죠. 진선미 의원님, 네, 내가 흥분하는 거 봤어? 예, 많이 봤어요. 나를 보고 배우라고 했더니 하려고 했더니 나 보고 배우지 마. 진선미 의원도 흥분한 건 내가 보면 멋있던데.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너무 좀 자중하지 못하고 많이 흥분하는 게 단점이다.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장황도 있지 뭐. 장황. 아니 그리고 그 밖에 또 많잖아. 또 얘기해봐 계속. 장황하게 단점을 얘기해봐. 장황하게 단점을 거기다가 또 나름은 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계속 장황한 거. 알겠습니다. 예, 그 단점은 거기까지 듣고요. 그것도 정리가 잘 안 되고요. 예. 단점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전 돼. 정말 유능하고 싶은데 막 그 진짜 다양하게 특히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오늘 제가 이 그 인터뷰에 응한 것도 손혜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얼마나 흥분하는데 네.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아주 촌철살인의 멘트. 아, 그 정청래 의원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화나셔. 자기가 더, 나는 진선배 의원님 단점 하나만 내가 딱 얘기할게요. 저는 화나지 않아요. 저는 술을 못 마시거든요. 네. 근데 술집에 가서는 술 마시는 척하고 잘 놀아요. 근데 대부분 다 봐주거든요. 근데 이 진선미 의원은 꼭 술을 먹이려고 아, 해. 술세 진선미 의원. 무서워, 그래서. 진 의원님의 단점 남한테 자꾸 술을 술 먹인다. 먹여요, 술을. 안 돼. 그리고 못 가게 해, 집에. 문 닫아 걸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랍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베린다고. 진짜 그렇다. 끊을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질문 여기서 끝내. 정말 예. 저의 예. 우군입니까? 하여튼 셀프 디스는 급하게 끝내고요. 아니 근데 아유, 잘했어요. 불만도 장황하게 불만을 표출하네요. 우군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다고 방송 중에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21일 날인가요? 그 물대포하고 차벽 사용하는 거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네. 그 왜 발의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잠깐만 장하지 않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아 근데 웃음도 실제로- 장황하네. 실제로 우리 정청래 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을 정말 제대로 침해하고 있었던 게 차벽이었고요. 네. 또 이번에 백남기 선생 너무나 아름다운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백남기 선생이 얼마나 멋졌는지 얘기하는 도중에 도덕 120점.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클레오파트라보다 이쁜 당신. 그런 분, 네. 그런 분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게 된 그 물대포에 대한 제한을 이미 당연히 제한했어야 하는 것을 너무 네. 안 하니까 네. 법으로라도 명시하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예, 그 소란의 원조에 대한 배려? 네네. 소란의 폐쇄에 대해서 강신명 경찰청장한테 제안해서 답변을 받았다고요? 네. 나 예.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예. 나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예. 뭐지, 그게?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소라넷이라는 그 사이트가 정말 여성들에 대한 엄청난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였어요. 뭐 예를 들면 강간, 몰카 뭐 예. 예, 강간.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사이트인데 그게 지금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네,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접근 금지를 해놓으면 또 옮겨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문제가 10년째 사람들한테 관심사였는데 제가 이제 상임위 때 현안 질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한테 그 문제를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티즌들이 7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사이트 청원. 폐쇄 청원. 예. 네, 폐쇄 청원.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미 경찰청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 실제로 이번에는 발본색원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사법 공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하고? 미국에 이미 그 얘기들을 상의를 논의를 했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폐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면적으로 수사 의지를 표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열광하고 계신 거예요. 하하. 아,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한 것 네. 같습니다. 경찰이 가끔 잘할 때도 있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네, 소라넷만 폐쇄하지 말고 네. 일베 사이트도 폐쇄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이 많던데.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3년 내내 일베한테 시달리고 있었는데 정청래 간사님 네. 일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더 시달려요. 알겠습니다. 일베 문제는 정청래 간사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제가 정리 너무 잘해서. 네.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 네. 네. 전화 끊기 전에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할게요. 왜 이렇게 오래 저한테 아, 이렇게 다 끊을 거야, 알았어요. 끊는 예. 거예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씨.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하여튼 강투하세요. 네, 너무 안녕히 계세요. 좋아하신다. 네.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나를 나오니까. 사랑하는지 처음 알았어 오늘.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일베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이거? 사실 소라넷도 엄청나게 문제지만 일베도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치 음란 사이트죠. 그 정치문화 사이트죠. 예. 근데 거기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공격받을 거요. 근데 나는 보고 그냥 웃어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소라넷처럼 그러니까 다른 포르노 사이트도 다 그냥 우리가 경찰청에서 딱 들어가면 경찰청 마크 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예 차단시키는 거. 그 일베가 안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서 뭐 혐오스러운 이런 게 많이 너무, 하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폐쇄를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경찰이 계속 서치를 하고 있다가 족족 사법 처리를 하면 그런 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오늘 좋은 얘기 했네요. 이 작가님.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한 건 했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총선 전략 중에 하나로 뭘 했었죠? 그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SNS 희망 스크럼이라고 희망 하는 스크럼. 네. 사이트를 소개했었죠. 소개시켜드렸는데 내가 들어가서 봤어요 실제로. 예, 당연히 보셔야죠. 봤는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들걸요? 자기가 대선 주자로 안 들어가서. 나 그게 불만이지. 그래서 최고위원은 지금 사퇴할까 지금. 그럼 글로 옮겨갈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 안 한 것보다는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이게 12월 7일 12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받는다는데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우선 12월 7일 12시까지가 아니고 네. 11시 59분. 그러니까 밤 11시 59분까지 받습니다. 59초지 그런 게 정확하게. 예, 이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 당이 SNS와 인터넷에서 확 혁신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SNS 희망 스크럼도 만든 것이지만 2탄으로 그 SNS 공간에 실어 올릴 컨텐츠들을 공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누리당을 얼마나 멋지게 디스할 것인가.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멋지게 칭찬해 줄 것인가. 전자만 해요. 아니요, 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디지털 소통본부에서 역시 주관해서 공모전을 진행하는데 새누리당이 그저 표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온갖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 공약을 그냥 밥 주워 먹듯이 먹어버렸잖아요. 네. 시건해 왔는데 이런 불신의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뭐 웹자보 저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만 웹툰, 카드뉴스, 동영상 뭐 무엇이든 좋습니다. 형식엔 제한이 없다. 네. 저 인터넷 미디어에 실을 수만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슬로건도 좋겠죠. 제가 또 찬물을 좀 끼얹어 볼게요. 네. 그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용을 네.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을 좀 정책으로 네. 전략으로 주셔야지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갖고 네. 만드는 거죠. 그거는 네. 샘플을 좀 몇 개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샘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정책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생짜를 재료를 주면 그들이 그걸 갖고 이제 이 넘치게 내용을 이거는 해줄 내가 거거든요. 조금 관심도 많고 네. 나도 뭐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것의 전형으로 잘된 그 네. 콘텐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몇 개를 이렇게 표본으로 제시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다라고 네, 네.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같아요. 교과서 때 잘했어요. 그걸
저만 그런 우리가 21개 정도를 만들어서 웹자보를 내놨거든요. 그 문구랑 이런 걸 다 줬거든요. 그리고는 또 각 지역별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서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파급이 너무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뭐 우리 당을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보다는 딱딱 집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실체를. 네, 무슨 그러면 말씀인지 그들이 알겠어요. 그걸 갖고선 이게 지성적으로 꾸미게 그러면 되거든요. 내가 네. 그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 네. 대선 때 이제 우리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 많이 했잖아요. 네. 제일 많이 리트윗되고 제일 많이 페이스북에 좋아요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그냥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사용하든 말든. 예. 근데 그거 한번 드려볼게요. 그 홍종학 본부장께 주시면 예, 더 예, 좋겠습니다만. 아 이거 뭐 이그젠플로 올려놓으면 되는 이게 거죠. 이그젠플이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였어요. 네. 가장 글씨를 적게 썼는데 가장 많은 좋아요와 가장 많은 리뷰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예. 그게 뭐냐면 빌 게이츠 악수법이었어요. 네. 대선 때. 네. 제 페이스북을 한 사상 그게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몇만이 들어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게 30만이 넘게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 그래요. 빌게이츠 악수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빌 게이츠가 악수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아주 예의 있게 하고 공손하게 두 손으로 MB한테는 손 호주머니 넣고 왼쪽 손을 딱 찔러놓고. 하고 이런 네.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폭발적이었어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30만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열광한 게 없고 좋아요가 2만 개가 넘었어요. 그 비교 사진을 올렸군요. 그렇어요. 그 딱 네. 빌 게이츠 악수법 딱 이 글자 하나야. 꼭스에 딱 이렇게 제목해가지고 네.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 트위터에서 3,800 리트윗을 기록한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컨텐츠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래서 걸 주시면 예, 그런 거는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민 이그젠플로. 공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민 공모.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만약에 당선이 되거나 선정이 되면 또 선물을 준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네네 소개하고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제 그렇게 새누리당을 디스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아까도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 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실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싫어도 하잖아요. 그렇게 싫어한 정당이고 정치인들이지만 이것만큼은 잘하더라. 그게 별로 없겠지만 꼼꼼히 찾아보면 뭔가 있을 수가 있으니 왜 스스로 이렇게 또 벌써 시작하기 전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서 이것만큼은 정말 잘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네네. 재발견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건데 상드립니다. 네. 대상 한 명한테는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 오. 이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블릿 PC도 선물로 드립니다. 아 태블릿 PC도 주면서 상품권 100만 원. 그렇습니다. 하하. 새정치상 2명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에 태블릿 PC. 협찬 받았구나. 그다음에 민주상도 있어요. 민주상. 아니 거기서 찬물을 끼얹으라고 그러세요. 민주상도 2명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에 태블릿 PC 하나. 보온병. 보험병? 본병 네.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그 창원 시장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상수. 그다음에 연합상. 이거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 이게 당명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다 쪼개가지고 상을 줬는데 연합상은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 5명에게 드리고요. 그거 한 50명 줘요. 무슨 5명이야. 돈이 없어요. 열정상 10명 온누리 상품권 5만 원 드리는데 특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선되신 분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디지털 미디어 전문위원으로 임명해서 활동하실 하기 수 싫으면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고요. 명예위원. 뭐 하기 싫으면 바로 그다음에 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 제일기획이나 HSAD라고 하는 유명한 광고 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LG에드 출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하고 함께 한 팀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누구지 다 알겠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정연의 어떤 디지털 홍보위원회에서 일이 하는 일이 많네요. 뭔가 자꾸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소통 아니 뭐 네.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지금 그러니까 하려고 뭔가 하고 하려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애를 좀 쓰면서 진작 좀 하지.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준비 과정이 디지털, 인터넷, SNS 이쪽에서 새누리한테 뒤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 하려고 하는 재발견 이런 네.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 예산 마켓도 우리 국민의 아주 광범위한 호응 속에서 좋았어요, 예, 예, 정책을 제안하고 그걸 사고 트위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 정책을 10만 원에 사갔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글도 올라오고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얼마나 썼어요? 그때 예산을 그래서. 그래서 상금 얼마나 그거는 줬어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그 100가지 예산을 구매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샀어요. 예, 아, 그래요? 저도 샀는데
적게는 10,000원씩을 들여서 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복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30만 원치 산 거 같아요.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들면 여러 사람이 그렇죠. 돈을 네, 벌고 맞아요. 살 수 그 있어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그건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탄 갑니다. 지난번에는 예산 정국을 맞아가지고 예산 제한을 받았고 이제는 정책 제한을 받습니다. 법안이나 뭐 정책. 예. 국민 정책 마켓 이것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성준은 잘하고 있네. 이건 전략기획위원장이 잘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소통본부 그래? 홍종학 본부장이 잘했다는 거 취소. 제가 홍종학은 잘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가 또 한 2시간 했어요. 끝낼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왜 그 문 대표가 무슨 호남에서 5% 나왔네 뭐 또 다른 조사에 또 20%가 나왔는데 이것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번에 그 전북 지역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는데 네. 그거 한번 하나 소개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그럴까요? 네. 지난번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걸 가지고 5% 나온 거. 네, 5%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갤럽이 전국 조사를 한 거고 그중에 호남 지역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표본이 96 샘플인가 표본이 뭐 그래서 103개. 그건 목표치고 그보다 낮을 수 있대. 내가 물어봤어. 103개로 표본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5% 나왔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물러나라고 어쩌고 그랬는데 곧바로 그에 뒤이어서 광주 메일인가 하는 신문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샘플이 무려 4,300개였습니다. 네. 이 거기서는 4,300개에서 1등을 했죠. 문재인 대표가 1등 22%가 나왔고 이번에는 전북 도민일보라고 하는 곳에서 창간 기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코리아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 여론조사 회사에 맡겼습니다. 여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2.2%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 대표는 20.1%. 그리고 뭐 참고로 소개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5.9%, 김무성 5.7%, 손학규 5.5%. 다 이렇게 그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정당 지지율은 전라북도 이 조사에서는 5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호남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전북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전주. 전주. 네. 진성준 의원 영향도 좀 있겠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전주 출신이니까 예. 그 친구분들이나 혹은 어른들이나 들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듣는 뭐 이런 여론조사 말고 본인이 직접 피부로 듣는. 느끼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또 좀 잘 화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 대표가 조금 더 셌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신사적이잖아요. 또 좀 유한 이미지가 있고. 옆에서 좀 그렇게 도와주세요. 드리세요. 강단 있게 싸우는 모습을 좀 그래야지 보고 싶다. 사람들이 믿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다 제가 하나 보태면 이제 백남기 선생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병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농 분들을 좀 몇 번 뵀어요. 전농동? 전농동이 아니고 전국 농민회. 전국 농민회.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표가 농심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쌀값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민중 총궐기 농민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백남기 선생이 이렇게 다쳤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당내 싸움 뭐 이것 때문에 호남 지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호남 대부분이 이제 농민 기반인데 그래서 이걸 좀 그렇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곧바로 받아들여서 계속 이제 쌀값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거에 대안은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 게 솔직히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농심을 달래지 못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사실 쌀값 문제도 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건데 지금 뭐 쑥 들어가고 뭐 전혀 시키지 않고. 당시 쌀값이 한 가마에 17만 원이었는데 21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13만 원. 12만 원, 13만 원 안팎. 오히려 떨어져 버렸네요. 이거 참 좋은 아니 이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호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은데요. 그러면요.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으면 이걸 향해서 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좋은데요, 아주. 오늘 마지막에 두 분이 멋진 활약을 해주셔서 투톱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인데요. 그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가 1부, 2부 나누지 않고요, 그냥 통으로
올리도록 편집 하겠습니다. 좀 많이 하세요. 편집을 1시간 40분 넘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편집은 예, 많이 하도록 확 하겠습니다. 잘라버려.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고 이번 주는 제작진에 맡기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YS 서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 현안 문제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국방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KFX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제를 의결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꿨어요. 어허. 특히 유승민 의원과 정두원 국방위원장이 나는 이대로 못 간다. KFX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특히 기술이전 실패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가지고 그거 꼭 감사를 해야 되는가? 유승민도? 예. 아 그래요? 감사원 감사를 한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냥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국방위원회 내에다가 그 KFX 사업을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고 감사원 감사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왔구나.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늦게까지 회의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왔는데 준비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네, 준비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준비한 거예요? 원래 준비 안 하게 되잖아. 그간에 시즌 1 할 때는 늘 공부하고 나왔죠. 안 돼. 준비하면 안 돼. 그냥 제목만 갖고 해요. 네. 우리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는 항상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와서 다 매끈하게 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준비 안 하는 정청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네. 마구 삽니다 그냥. 네. 마구 던지고. 저는 이제 부담이 참 많아요. 이제 당명을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바로 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할 거고 항상 늘 생각이 항상 한 곳에 저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지율을 좀 올려야 돼요. 우리 당의 지지율을.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제가 행동대원으로 앞에 나서겠습니다. 혹시 부담감 없으세요?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당명이 좀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이거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아니 그럴 수도 이 있죠. 방송 들어올 때 부담이 있으세요? 절 없어요. 없지. 예. 맨날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다 하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니까. 자신 없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선영님 아까 못다한 말. 자신감은 살아가는 이유를 밝혀주기도 하죠. 네, 그 자신감으로 우리 잘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